저번에 녹화하는 도중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꺼진 것도 아닌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런 슬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뭐 잘못 눌렸나 봐.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0-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ln 2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의 2x제곱과 다음 함수 뭐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네. fx는 ln 2x제곱 더하기 3과 2x를 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다항함수, gx는 그냥 다항함수예요. 아직까지 몇 차인지 모르겠고, hx라는 건 절대값 gx에서 fx-k를 계산한 것인데, 이것이 x는 k에서 최소값 gk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gk와 gk 플러스 g'k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건데 x는 k에서 최소값으로 gk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hx라는 값의 최소값은 hk다 이 말이고요. 이게 gk였다라는 의미니까 단순히 그럼 hk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gk 마이너스 f0입니다. f0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0 넣으면 되죠. ln4 더하기 2입니다. 너를 뺀 것, 이것이 지금 최소값인데 그 값이 뭐야? gk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gk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최종적으로.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그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가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이제 따져야 될 텐데, 네가 만약 양수였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겠죠. 맞죠? 네가 만약 양수였다면 gk에서 어떤 값을 뺐을 때 gk가 된다, 모순이 발생하니까 저 값은 음수인가 봅니다. 즉 gk는 너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gk 플러스 ln4 더하기 2가 gk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2배의 gk가 저거니까 2로 나눠주면 ln2 더하기 1이다. 이것이 gk의 값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일단은 gk는 구했습니다. 그 gk가 어떤 양의 값이었고, gk 자체는 양의 값이었습니다. 2가 빠지면서 음수가 돼서 이제 최소값으로 저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최소값이라는 게 문제잖아.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이 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얘는 점근선을 가지죠. 얼마죠? 이제 x가 봐봐, 이 x제곱 자체는 항상 양의 값입니다. 그죠? 항상 양의 값이에요. 이 값은 점근선으로 무엇을 가지느냐 하게 되면, 네가 0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너는 어쨌든 항상 3보다 큰 값을 가게 될 거고, 네가 0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될 거죠. 그죠? 자, 다시 2x 더하기 3 자체는 증가함수고 2x 자체도 증가하는 함수의 모양이었으니까, 자,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야? 너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맞나? 3으로서 수렴하게 되겠고, 왜? 2x제곱이 0으로 수렴하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의 값을 가지면서 뭐 해주면 너 뭐야 이거 3으로 가까이 가고 너는 0으로 가까이 가잖아. 따라서 이 값이 뭐야? fx는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ln3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뭐 k만큼 평행이동해도 얘도 ln3으로 수렴하는 친구죠. 그죠? ln3으로 수렴하는 친구인데, gx는 다항함수라며 gx가 만약에 1차, 3차 같은 홀수차 함수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 함수에서 어떤 양의 값을 뺀다 해봤자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져야 되죠.
그지? 그럼 절대값 붙이는데 중요한 건 뭐야? 교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점이 생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렵다 맞지? 자, 교점이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야?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0이 되면 최소값이 0이었었어야지. 왜 최소값이 이런 양의 값이었겠어요? 즉 쟤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네가 얘보다 항상 크던지 쟤가 얘보다 항상 크던지는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미 k를 넣었을 때 음의 값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hx는 뭐다? 항상 저 안의 값이 음이 된다는 얘기죠. f가 g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hx는 무엇이요? fx-k에서 gx를 뺀 거야 되겠고, 이것의 최소가 k였을 때 f0-gk라는 값으로서, 맞나? f0가 아까 ln 4 더하기 2였고 gk는 우리가 방금 구했듯이 ln 2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 gk라는 값 ln 2 더하기 1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여야 돼? fx-k가 gx보다 항상 커야 되고, 이때 gx는 뭐겠어 그러면? 속 쓰려. 이때 gx는 기본적으로 2차 또는 4차, 홀수차는 좀 곤란하겠다는 거죠. 홀수차면 만날 테니까. 그죠? 왜 이렇게 덥냐? 요새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세게 켜놔서 그런가? 어렵다 맞지? 자, 다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극소라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을 해볼게요. h'x는 f'x-k에서 마이너스 g'x일 것입니다. 그럼 이게 최소였다. 그러면 극소일 가능성이 높다. 맞지? 극소여야 되니까 h'k의 값은 f'0 마이너스 g'k로서 이게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f'x를 미분할 차례가 좀 왔습니다. f'x를 좀 구해보면 저자 있는 저 자식을 미분해줘야겠죠? 2x제곱 더하기 3분의 속미분하면 2x제곱이 남게 되겠고, 더하기 2배 2x제곱, 따라서 f'제로는 얼마입니까? 2x제곱이 2의 0승은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 4분의 9가 되겠고, 그렇다면 g'k도 f'제로와 같아야 되니까 4분의 9다. gk는 아까 ln2 더하기 1이라는 거 구했고, g'k는 4분의 9라는 걸 확인했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 답이겠습니다. 어렵다 그지? 문제의 핵심은 뭐 gx가 몇 차 함수다를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포인트는 저게 최소를 가졌다는 건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부분 그건 것 같습니다. hx가 항상 저 안에 있는 절대값 안이 항상 음수라서, 맞나? 절대값을 이렇게 제거만 할 수 있으면 k 넣으면 최소다. 그 다음에 뭐다? 미분해서 k 넣었을 땐 0이었을 것이다 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확실히 어렵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다고? 일단은 최소라는 측면에서 hx의 최소값은 hk여야 하는데, 뭐가 묻은 거? hk가 최소여야 되는데, 계산 결과 네가 gk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얘가 양수였으면 지금 모순이 발생하니까 안 되고 음수여야 이렇게 성립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였다. 그리고 최소값이 어떤 양의 값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은 너와 너는 교점이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났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0 나왔어. 그러면 최소값은 0이어야 되겠죠. 절대값 함수는 최소값이 기본적으로는 0입니다. 0이 아니었다는 건 계속해서 음수라서 안 만나거나 접어올리니까 다 양수밖에 안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너는 뭐야? 최소값이 이미 음에서 생겨버렸기 때문에 너는 안에서 항상 음수여야 되겠다. 따라서 절대값을 제외할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fx-k에서 gx를 뺀 게 hx다. 그래서 확인했다시피 hk라는 최소값을 이용해서 gk를 구해왔고요. 그럼 그때는 극소일 테니까 미분계수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되겠나요? 사실
여기서 최소라고 해서 반드시 극소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극소가 반드시 최소인 것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냐면 다항함수였죠.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고 다항함수라고 했단 말이죠. 너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진 전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맞나? 최소값을 가지면 이것이 최소였다. 그럼 뾰족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반드시 아래로 볼록한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극소에서 최소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함수값을 이용해서 너를 구하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G'K를 구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너와 너를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13 더하기 ln 2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도 기본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하면 할수록 미적분은 그런 부분들은 연습이 되니까 할만해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외우면 쉽지 않잖아. 유치원 때 외우나 요새는? 쌤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웠던 것 같은데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는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 구구단 못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TV에서 구구단 못 외우는 애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연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냥 평범하게 다 맞출 것 같으면 아무 재미도 없으니까 일부러 틀리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4, 2, 8이 아니라 4, 2, 7? 이 지랄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장난이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도 막 제일 애들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야. 정수, 음수, 부호 붙이고 그 다음에 유리수 계산할 때 부호 정리하면서 절대값 차이 생각해주면서 계산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수학해보면서 느끼시지만 계산 못하는 친구는 잘 없잖아요. 그런 친구를 잘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없단 말이야. 수학상에서 처음 곱셈공식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빨리 외우는 친구도 있고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걸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하다 보면 다 된다고.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순 계산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절대값, 이놈의 절대값만은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아마 않을 겁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고 절대값을 하나 붙임으로써 미분 가능했던 친구가 꺾여버리면서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고 최소 최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이며 현재 수능 모의고사에서 22번, 수투 22번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기출하고 절대값 미적분에서도 30번, 29번에서 어려운 문제를 기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단순해요. 절대값을 붙이면 애들이 알아서 어려워해. 문제를 특별하게 더 어렵게 만들지 않더라도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부호를 판단할 것이냐, 꺾인 점이 생기면 미분 불가능점을 어떤 식으로 뭐 해결할 건지 찾아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보죠. 자, 14번입니다. 어디 갔노? 자,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 3장을 구입하여 2장은 원 모양으로 오린다고요? 뭐 오렸다고 합니다. 예? 너 왜 안 돼? 띵띵띵띵 꺼져 있나? 잠깐만. 아까 켰는데? 켰다 생각했는데 다시 꺼졌네요. 실수 잘못 눌렀네. 자, 14번 보시면은 철판 3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다? 2장 원만을 오려서 아랫면과 윗면으로 쓸 거고 나머지 한 장은 옆면으로 해가지고 원기둥 모양 통을 제작할 것입니다. 원기둥이니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철판은 가로와 세로기를 2m 정해서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제곱미터당 1만원입니다. 우와, 통의 부피가 64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원기둥 모양의 통을 만드는 게 목표죠? 쌤이 반지름을 R, 높이를 H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인데 문제에서 뭐 높이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높이 따로, 반지름 따로 생각해줘야겠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부피 파이 R 제곱 H가 원기둥 맞죠? 64 이자쓰기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파이를 안 붙여줬는데 이러면 이제 머리 좀 아파지겠네. 그냥 식이 좀 더러워진 것 뿐이에요. 파이분에 뭐 달려있고.
자, 원 모양으로 오래 아랫면과 윗면, 나머지 하면 옆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 건널비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면의 넓이를 한번 체크해 볼 때, 밑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이게 2배가 되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철판을 사올 때 원 모양의 철판을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사와서 자른다는 얘기잖아. 원 모양으로. 그래서 이 밑면 파이 r 제곱이라는 이 넓이를 딱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물론 엄청 커다란 직사각형 철판을 사와가지고 아무 때나 뭐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들잖아. 최소 비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딱 맞춰서 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밑면, 즉 위의 면과 아래 면으로 할 밑면은 뭐야?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구입해서 이렇게 끝에 테두리 부분을 두루룩 잘라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철판을 2개 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철판은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했다면 한 면의 길이가 2R, 한 변의 길이가 2R이니까 4R 제곱이라는 철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2장이니까 나는 8R 제곱이라는 철판이 필요하고, 이게 곧 돈이죠? 1당 1만 원이니까 8R 제곱미터라는 철판이 필요하면 8R 제곱이라는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내가 철판 위의 면과 밑의 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고요. 이제 옆면을 봐야겠죠. 옆면은 말 그대로 직사각형일 건데, 옆면의 세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얘를 이제 길다랗게 주르륵 펼쳤다라고 하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크기가 좀 다른데 그냥 보세요. 자, h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죠. 2파이 r이어야 되겠습니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 여기도 r 써놓을 걸 그랬나? 자, 그래서 너는 뭐야? 이 직사각형 철판 그대로 사와서 잘 붙이기만 하면 되겠다, 맞지? 용접공이 필요하시겠네? 자, 2파이 RH. 자, 됐죠? 2파이 RH. 따라서 우리가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8R 제곱에다가 2파이 RH라는 돈이 들어요. 자, 숫자 개판이다. 됐지? 아,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파이 없다. 여기가 파이는 근데 또 있다. 그자, 어쩔 수 없다. 그지? 자, 얘가 일정한데 이 비용에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와라. 우리는 문자를 정리해 줄 필요가 좀 있죠. H를 조져버리든 R을 조져버리든 누구 하나는 조져야 됩니다. 뭐 조질까? 얘는 딱 봐도 뭐야? 파이까지 같이 줘줄 수 있는 파이 RH를 R로 바꾸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파이 RH는 분모 분자를 양변을 R로 나눈 거니까 R분의 64일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이라는 것은 8R 제곱 플러스 2배 R분의 64니까 R분의 128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R의 값에 따로 뭐 제한 같은 건 없죠. 적당한 R을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사실 하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미적분 단원답게 미분 때려가지고 최소 찾으시면 돼요. 가보자잉. 자, 그래서 FR이라는 R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 치고 8R 제곱 더하기 R분의 128입니다. 뭐 방법이 딱히 없다. 미분의 극소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인 R에 대해서. 물론 양수인 R에 대해서. 또 녹화를 하는 중이니까 또 제대로 해야지. R은 양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미분하면 16R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28 이렇게 됩니다. 통분이라는 걸 좀 해볼까? 어차피 R은 양수니까 R 세제곱분의 16R 제곱 마이너스 128인데 거짓말 하지 마. 세제곱이에요. 얘가 왜 세제곱이죠? 정말 오늘 약간 개판인 듯함. R 세제곱 아니 R 제곱분해라니까.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자, R 제곱분해 16R 세제곱 마이너스 128 느낌 오셨죠? R 제곱분해 16이고요 R 세제곱 마이너스 8니까 R 마이너스 2 R 제곱 플러스 2R 더하기 4인데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고
r-2 혼자서 자 다시 r제곱 양수 16 양수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4 양수 근을 가진다 했죠. 허근밖에 없고 판별식 음수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겠죠. 너가 부호를 결정. 따라서 r이라는 값이 2였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므로 fr은 2에서 극소이다. 그래서 그리고 주어진 범위 r이 양수였을 때 극소 하나만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극소가 뭐여야 된다? 최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가 답이에요. 넣어봐! 그럼 8 곱하기 4 더하기 64니까 96이라는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파이 r제곱 h가 64고 여기도 2파이 r 있고 그냥 r제곱 있어가지고 좀 되게 숫자가 더러울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정리 결과 깔끔해졌습니다. 괜찮겠지? 야, 이게 제일 불안한 게 저번에 왜 꺼졌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유를 몰라가지고 좀 불안한 게 정확하게 모르겠어. 2시간을 녹화했는데 40초 이후 꺼졌습니다. 웃긴 건 배터리가 남아있었어요. 끝날 때도 켜져 있었는데 빨간불이었어. 그럼 빨간불이니까 불안하잖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데.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해서 하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참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두면 좀 이제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 있잖아. 혹시 산술기하 평균 배웠니? 배웠겠지. 안 배우면 이상한 놈들 아니야. 자, 근데 쌤 이거는 차수가 좀 안 맞는데? 그렇다 이거야. 역수 꼴 비스무리한 친구긴 한데 이 차수가 좀 안 맞다, 그죠? 산술기하 평균 근데 현재 교육과정상은 2개짜리밖에 안 배우는데 3개짜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 A 더하기 B를 이뤄내는 것은 2개를 곱해갖고 제곱근을 붙인 기하평균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기본 골자잖아. 그래서 3개의 원소, 3개의 값의 평균을 구하면 산술 평균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는 거고, 그럼 기하평균은 다 곱해서 그럼 제곱근을 붙이나? No. 3제곱근을 붙인다 이 말이야. 3개 곱했으니까 3제곱근을 곱해야 뭔가 평균적인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한 변의 길이가 A, B, C인 직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근마랑 같은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만약에 4개짜리면 4분의 9 여기는 4제곱근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도형으로서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지? 4차원 도형 같은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일단 성립합니다. 그래서 8r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8r제곱 더하기 r분의 128인데 얘를 적당히 2개로 나눠. 적당히요? 네, 적당히. 그냥 64 2개로 나눌까요, 그러면? 적당히라면서요. 꼭 64 반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거나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왕이면 반반 나눠주시는 게 제일 생각하거나 접근하기 편합니다. 그럼 다더한 건 뭐야? 3배. 세제곱근. 짠짠짠. 다 곱하면 어떻게 돼? 8r제곱. r분의 64. r분의 64 아닙니까? r 소거할 수 있죠. 64도 2에 3개, 2에 6개, 2가 6개. 2가 몇 개야, 이거? 그럼 몇 개니, 2가? 6개, 6개, 3개니까 15개 맞니? 세제곱근 문제니까 2의 5제곱 맞니? 3 곱하기 2의 5제곱. 따라서 32 곱하기 3하면 96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흥미롭거나 약간 그런 데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게 n개였을 때도 성립 당연히 되지.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꿀꿀. 자, n제곱근 a1부터 an까지 곱이었다 이거지. 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n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뤄야 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된다면 수학과에 지나가시면 되겠고, 역시나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흥미가 있으면 수학과에 지나갔을 때 또 모르죠. 인생이 꽤 더 재밌어질지는. 저는 아니었고 제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후회 속에서 대학원을 그만두거나 어떻게든 한 게 아까우니까 1년차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2년차 때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년 한 게 아깝기도 하고 석사는 또 빠르게 따면 2년 반? 3년 안에 따거든. 한 해만 더 해보자 하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때라도 다시 삶의 보람을 느끼면 박사하러 가겠지만 대부분은 석사를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빨리 취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물론 바꿔 생각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저와 비슷하게 그런데 흥미가 좀 없었고 또 아니면은 좀 지성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라 대학원 과정을 즐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학원 가서 박사 과정 밟고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랑 나랑 같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인데 대학원 가서 무언가 연구를 하고 이런 애들은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야, 오늘은 좀 잘 그렸는데? 요즘 맨날 저 카메라로 보니까 맨날 삐뚤빼뚤해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잘 그렸네. 자, 중심각의 크기가 이걸 먼저 그린 게 아니구나 참. 2분의 파 이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인데 그 위에 어떤 점 P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지 OP를 한 변화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내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각을 세타라고 했다고 하면 우와, 이 점이 찍혀져 있는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냈네요. 엄청 고민스럽다, 그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나쁘지 않나? 이게 또 뭐야? R, B, O, F, A, P 또 뭐냐? 얘가 T고 얘가 Q야? 그 TS는 참고로 어떻게 호가 그려져 있냐면 그 Q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QS인 원입니다.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얘를 세타라고 줬다는 말인데 지금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좀 하고 거기서 이 4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채꼴을 빼서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체크하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일단 요걸 처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걸 최대가 되게 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이것도 힌트인데 탄젠트 세타. 일단 마저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에다가 이 각을 알 수 있으면 코사인을 딱 곱하면 될 텐데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가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 각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구해볼게. 2분의 파이라면 90도에서 세타를 뺀다. 그냥 이게 세타인 게 되게 마음에 안 든다, 그지? 차라리 2세타라고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90도 2분의 파이에서 널 빼서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만큼의 각은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뺀 것입니다. 거지 같긴. 자,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요. 그럼 PS의 길이는 무엇이냐? 사인을 곱한 거죠.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세타라고 하면 뭐 밑에 걸 세타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잠깐 고민 한번 해보고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 사각형 길이 이거였지? 맞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부채꼴 A5B에서 시작한 거 맞잖아. 진짜 그림뱅이 같은 분들. 자, QS는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은 알았다. 너 제곱한 넓이에서 너 제곱에다가 4분의 파이를 곱한, 정확하게 또 2분의 1도 곱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내 방금 2분의 파이 곱한 아니요
4분의 파이 곱하면 끝이 알겠지? 2분의 1 파이 r 2분의 1 r 제곱 여기 r이다 r 2분의 1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 곱하면 돼요. 이거 제곱해서 4분의 파이를 곱하고 그걸 여기 제곱해서 빼는 거야. 그게 우리가 d예요. d. 그 d에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미분을 통해 가지고 맞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왜? 극대 또는 극소야 최대잖아. 극대가 있지. 미분계수가 0인 친구를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할락할까 되게 별로다 이거야. 맞지? 이 멍청한 문제집 같으니라고. 누가 세타를 저딴 데 잡아. 아무리 봐도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데 이 있는 아 중에 하나를 잡아왔었어야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를 잠깐 알파로 둡시다. 그럼 뭐야? 훨씬 쉬워지잖아. 네가 이제 코사인 알파입니다. 너는 사인 알파예요. 넌 뭐야? 뭐 빼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죠. 제가 알파에 관한 식이라고 해놓고 일단 계산한 다음에 알파가 얼마니까 최대더라고. 그럼 그건 뭐야? 2분의 파에서 알파 두 번 빼면 세타 하겠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타의 값을 탄젠트 값만 찾아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를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세타에다가 2알파 더한 게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세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거든요. 자, 우리는 알파가 언제일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일단 찾고 그걸 이용해서 세타를 찾아올게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긴 어딜 갑니까? 자, 넓이 S는 알파에 관한 식으로서 주어지게 될 텐데 일단은 사각형의 넓이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빼주셔야 한다. 4분의 파이 R제곱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의 제곱이었겠죠. 와우. 정석 자식들은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지? 자, 하여튼 내가 문제를 잘못 본 게 아니겠죠. 아무리 봐도 맞긴 스트레스 받는다. 자, 그래도 그냥 미분하는 것보다 정리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괄호를 여기다 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여기서도 잠깐 고민을 좀 해볼게. 사인 2알파로 바꿀 건지. 왜냐? 우리 지금 4를 보면 알겠지만 목표는 탄젠트 알파 세타를 구하는 거고 알파에 관한 것보다 2알파가 얼마인지 알면 더 간편하고 좋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한번 200각으로 정리하고 미분을 한다거나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나나 그지? 태아나 맞나? 그럼 물어보자. 태아나 이거 200각으로 해봤구나. 기억 다 나나? 이 개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했잖아. 200각 반각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돼. 또 써줘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써줘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 이 놈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로 합니다.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긴 한데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든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의 활용도가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탄젠트 2세타는 1마 탄 탄분의 탄푸탄이니까 1마 탄 제곱분의 2탄 졸라 제트 같네. 자, 하여튼 스타브이가 실수로 그래 썼습니다. 반각은요? 반각은 이렇게 바꿔서 맞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2로 나눈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4분의 파인데 이렇게 한번 나눠 쓰는 건데 너 뭐라고? 사인 2알파라니까요.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인 2알파. 4분의 파이 사인 2알파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알파 그죠?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건 의미가 없고 최대값을 갖게 하는 세타 알파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미분의 S 프라임은 알파에 대해 미분하면 2 내려온다.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알파
2 내려온다잉. 근데 코사인은 B만 마이너스 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날아가면서 사인 2알파. 뒤에 건 제로였습니다. 네가 0이 언제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탄젠트 2알파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양변을 코사인 2알파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분의 사인 2알파라는 친구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니 뭐야? 탄젠트잖아. 탄젠트 2알파라는 친구가 2분의 파이가 될 때마다 인데, 사실 지금 알파는 상당히 작은 예각일 겁니다. 꼬라지상 45도보다는 작은 친구였을 거고 2알파를 하더라도 예각이었을 거란 얘기지. 2분의 파이라는 어떤 값이 되는 순간 있겠죠. 얼마인지, 그 각이 얼마인지까지는 몰라도 그런 순간은 있다. 그런 순간에서 너 사실 정확하게 하면 부호까지 체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예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예각이었다니까? 어떤 예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0이 되는 예각이잖아. 그 값보다 작은 값이면 코사인이 더 클 테니까 너가 더 크고 너가 더 작다 양에서 0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음수 되겠죠. 극대가 맞을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를 최대가 되게 하는, 극대가 되게 하는 그런 알파는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 알파에 관한 관계식은 탄젠트 2알파가 2분의 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서 예각이죠? 1사분면이니까 그대로 양수인데 뒤집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탄젠트보다는 그냥 탄젠트 뒤집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2분의 파이 역수니까 파이 분의 2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값이었다. 아니 탄젠트 세타의 값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죠? 분명히 앞에 배울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새끼 역시 답지도 바보짓은 안 했군요. 여기서 세타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얘에 관해서 표현한다? 좋지 못하다.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보통은 직각삼각형이 딸려있는 친구야 각들을, 길이들을, 별인들을 표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직각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은 11단원 쭉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적부 부정적분 처음에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맛있거든. 네. 모르는 거야. 자, 11번. 11번이야. 여기 11단원. 뭐 풀까, 태어나. 니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박태환 씨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박태환 씨가 수영 경기하는 건 본 적은 없죠? 어렸을 때 봤어? 우와. 응? 라이브로 봤어? 라이브로는 못 봤어. 하긴 자기 이름이 유명인 있으면 찾아보게 돼 있죠. 김동욱 씨도 몇 명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 사람이 여러분 학생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하군요. 저는 신과 함께 배우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동명이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 한 명 일라나? 근데 그 사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배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쌍천만 2편엔 안 나왔나? 누구 역할이에요? 신과 함께 김동욱 나오잖아. 그 형 그 군대 군인인데 형으로 나올 거라 아마. 동생인가? 동생이 그 김동욱인가 봐. 하여튼 2편 주인공이 김동욱이고 1편은 차태현 씨구나. 참 맞네. 2편이 그거네. 1편이 차태현 씨 귀인이고 그래. 2편이 그래도 천만 배우야. 와우 씨 성공한 배우 아닐까? 아마 그때 인지도상으로는 개런티를 받기보다는 아마 그래도 상당히 큰 계약금을 받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1편이 1000만을 넘었기 때문에 2편 배우들에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되게 유명한 배우를 쓰면 좋겠지만 그건 비싸니까 조금 덜 유명하지만 연기력이 보장된 이런 배우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것도 있고 이정재 씨는 돈 많이 못 받고 카메오로 와서는 잔뜩 찍고 가는 거. 그 염라대왕 역할로 꽤나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카메오였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는 JK 김동이라고 가수 있었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없나? 이제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메가스터디 맞나? 지금도 메가스터디에 있나? 가장 유명한 우리 저도 가끔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구독 그 메가패스 끊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유튜브에 그 강사들 썰 푸는 거나 보면 재밌는데 김동욱 씨가 소나기 해석해 주는 거 있거든. 역시 김동욱 씨. 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게도 봤고 매년 새로 살짝씩 바뀌면서 한 두세 편, 2개 정도가 이제 있거든요, 영상이. 2개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수업 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연도가 달라가지고. 재밌습니다. 소나기 작품 대단하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황순원 씨는 존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황순원 사진 못 봤나? 못 봤어? 나중에 황순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역시 옛날 사람들은 다 잘생겼어. 자, 우리 11단은 몇 풀까요? 7번 또 7번 말고는 없다 이거야. 설마 숙제를 또 안 해오신 자꾸 또라고. 다 풀어봤어요 여기는? 오, 좋아요. 좋습니다. 11-7번 보도록 하죠. 0과 4분의 파이 S.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까지 볼 일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보게 되면 지나가면서 쌤 드디어 이제 32살이 되셨군요 하면 될 듯. 만나요를 한다면서요. 이제 어려졌습니다. 개꿀 2살 이득이라고. 또 몇 월생이야? 2월? 6월. 너는? 7월. 12월생 개꿀 빨 수 있네. 그래요. 연생 차이가 좀 크긴 커. 이게 고등학생쯤 되면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차이 꽤 많이 납니다. 2월생인 애랑 한 7월생인 애랑 한 12월생인 애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발육부터 달라. 일단. 왜냐면 얘는 한 10년 산인데 얘는 9년 산이잖아. 맞잖아. 10년 산짜리 애랑 9년 산짜리 애랑 다르잖아. 똑같은 시기에도 1살 차이가 되게 클 때가 있는 게.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3살이네요 라고 안 하고 24개월 됐어요, 생후 30개월 됐어요, 뭐 6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봐봐, 예진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12월생인데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2살이란 말이야. 그럼 말 못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1월생인데 만약에 내년 12월이면 사실 23개월 4개월을 가득 찬 애인데 2살이잖아 아직도. 우리 애는 2살인데 말도 해. 하겠지. 24살이나 24개월이나 지났는데 완벽한 그 단어까지는 응애 이런 건 하겠지. 근데 예진이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3개월짜리 애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똑같이 다음 해 12월이 돼도 예진이는 기껏해야 11개월 이제 1년 다 살아가는 중이잖아. 여전히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돼. 옛날에 내가 진짜 되게 충격 먹었던 게 어떤 애는 4살인데도 말을 하는 애가 있다 하고 저는 5살 때까지도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단어는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은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심각하니까 엄마가 집에 그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언니들 누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한테 문장 가르치고 막 이랬어요. 국어 수업했다 이 말이야. 쌤 그거는 쌤이 늦게 태어나서 그냥 멍청한 거 아니에요? 들켰고. 자 봅시다. 이거는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탄젠트 EX의 그래프는 사실 보잘것없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시면 된다. 근데 4분의 파이는 대입해보면 탄젠트 2분의 파이로서 0이 되는 값이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4분의 파이를 긋게 되면은 점근선이라는 얘기지. 낑 증가하는 친구가 있고 너는 원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EX랑 AX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었어.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진 않습니다. 뭐야? A라는 기울기는 탄젠트는 가면 갈수록 증가, 그리고 아래로 볼록으로 가면 가면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란색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겠죠? X는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보다 A가 작으면 오케이인 거야. 이게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런 풀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지? 야를 미분 때리뿐 막 2배 세컨트 제곱 2x x 0 나면 세컨트 0은 0 1이에요 1. 따라서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니까 a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도 오케이. 어차피 순간적으로 접하는 직선을 그었다 치더라도 0에서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따라서 성립하게 됩니다. 실수의 최대값은 2다 이거죠. 뭐 그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풀이를 쓰기가 되게 좋았던 게 범위가 깔끔하고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지 않으며 AX의 그래프 또한 원점을 지는 직선으로서 되게 간단한 경우였죠.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기하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그래프의 직선이 어떻다, 접선이 어떻다, 그때 지나는 건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닌 경우라면 X가 양수니까 일단 X로 나눠버려서 너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주어진 범위에서 x분의 탄젠트 2x는 언제 최소인가를 구해가지고 그때 값이 있으면, 최소값이 예를 들어 뭐 1이다, 2다, 3이다 있으면 a는 그거보다 작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a의 최대를 체크해봐도 되는데, 역시나 x분의 탄젠트 2x는 그리기도 부담스럽고 미분하기도 재미없어 보이고 별로긴 합니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풀면 무조건은 없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지. 이게 그래프가 그리기 힘든 상황이거나 이거 좀 애매한데 하면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양변을 나눠가지고 옆별 상수항 혼자 놔둔 다음에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따로 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12단원 또 풀어왔니 혹시?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10단원 풀어왔고, 일단 풀이할 수 있는 거 풀이하고 좀 덜 풀었거나 좀 모질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풀이할 테니까 질문 또 하시고요. 일단은 태연 모르는 부분 없었어? 몇 번 풀까요? 3번 5번 또 빠밤빠밤. 딴 거 없으면 3번 5번 볼게요. 12-3번부터 봅시다. 따란따단딴딴. 얼마 전에 그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술도 한잔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복귀도 했고 본원에 고마우신 분들도 있어서 술 산다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주에 의대생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35만 빡빡 당해버려가지고, 자 내가 잘못했지 뭐.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돈 쓰는 거니까 한데, 그래도 좀 아낄 걸 하는 생각이 막 계속 들 때는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막 술 한번 사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상담실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쌤들이 많다길래, 내가 충격 먹고 약간 찔려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사하는 스타일은 잘 아닙니다. 보통 정규반 애들, 어린애들 책이야 제가 이제 매겨주기도 해야 되겠고, 처음 진도 나간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책 매겨주면서 어떤 문제들 모르는지 종합을 해가지고, 무엇보다 인원수가 많아요. 9명이거든요. 얘들한테 야 질문해 해버리면 이제 다 같이 손 들고 하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푸는 상황 되는 거고, 웃기게도 얘들이 전부 다 소극적이에요. 질문해 하면 다들 누군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던데, 답답한 마음도 있고 제가 좀 답답한 건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냥 책도 어차피 매겨줘야 되니까 매겨주는 김에 이렇게 하는 편이고, 완전 중1, 중2 이런 어린애들한테 매겨오시고 열심히 공부해오세요 하면 매겨오시는 게 아니라 베껴오는 애들도 있고, 그거까지 내가 다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좀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책이 이제 정석이라는 굉장히 깔끔하고 풀이까지 해설지가 잘 되어 있는 책을 쓰는 거고, 고반 애들은 학원 자체 교재 쓰는데 자체 교재는 안타깝지만 해설지가 없습니다. 있긴 한데 주지도 않을 거고, 특히 그 베이직 교재는 그래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놨거든. 혹시나 애들 이렇게 뽑아주고 집에서 볼 애들은 보라고. 근데 왜 그 고난도 책이나 이렇게 1등급 내신 책 보면 해설지 1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풀이가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매겨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매겨줘야 되니까 매기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외의 반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저는 약간 애들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지,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이었으면 베끼진 않을 거고, 공부를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하냐 안 하냐의 그런 좀 진심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베껴 올 거다 하면 베껴 오세요. 뭐 그렇게 살든지 뭐 알바입니까 내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학원 강사가. 그래서 이제 신경은 써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는 거고, 여러분들을. 베끼니? 혹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무지성 베낀다 이건 안 되고. 그럴 거.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당당히 숙제 안 해오더라고. 일 있어서 못했어요. 아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게 차이 낫다. 선생님이 좁혀낸 인간이거나 개같이 쌍욕 받거나 뭐라 하니까 일단 해가긴 해야겠는데 해서 일단 베끼고 다음에 공부하지 하는 다음엔 안 합니다. 그런 건 없어. 그런 애들이었으면 하나하나 검사하는 게 맞네.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하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애들이 또 나약해져가지고 약간 타성해졌는다? 이렇게 매너리즘이 빠진다는 표현까지 가면 좀 이상한가? 슬슬 대충 풀어오고 대충 해오면서 이게 될 수도 있겠다. 또 상담실 선생님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약간 살짝 찔린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좀 더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쥐잡듯이 잡으면 좋은데 저는 3번 이제 잡았으면 2-3번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한두 번씩은 이제 퍼포먼스상 해줘야지. 충격도 많이 받은 게 지금 화금반 애들이 심각해요. 월말 평가 쳤는데 25개 중에 5개 맞고 6개 맞은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그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나, 수업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몇 학년이? 중2 수학 원하는데 선생님이 빠르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다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도 이것들이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풀어준 문제랑 예제 유제까지 싹 다 틀려놓은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 9명인데 9명 다 그러고 있으면 내 잘못 맞긴 해요. 나도 지금 뭔가 좀 잘못됐고, 한 명이 20개 맞았는데 그는 이제 2회차 이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똑똑한 친구기도 했는데, 일단 이거 수원 또 1년 전에 받고 또 보는 이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2-3개월 전에 다른 학원에서 이제 진도 나가거나 특강 듣고 있고 또 내 수업 듣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말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14개, 13개, 10개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진도 빨리 나간다고 애들을 잡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애들이 공부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냅두면 아무 소용없지. 내가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파악을 했어. 이제 여러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읽기 전에 고치면 제일 좋지만 읽기 전에 고칠 수 있으면 그만 대단한 놈이야. 알겠어? 매일같이 외양간 가서 이건 잘 튼튼한 감도 흔들어도 봤다는 소리 아니요. 굉장한 놈이지. 물론 우리도 하긴 하지만 1테스트도 치고 한 번씩 숙제 검사하면서 안 하면 이제 새끼 하면서 남겨도 보고 주말에도 불러보고 했는데 안 하는 걸 어떡하냐. 소새끼가 하면서 맞지? 나가겠다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으면 그 다음 소는 안 놓쳐야지. 외양간 고치고 소 다시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갔네 어휴 하면서 이제 망년자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뭘까? 그반은 그반인 거고 여러분들의 문제점 없나 딱히? 미적 분야 과목 자체를 2개월만 하려니까 쉽진 않다, 그지? 그런 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제가 영상 조회수 한 번씩 보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건 중요하지 않아. 딴 애들은 안 볼 거니까 상관없는데, 야 생각으로 정석이라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30몇 회 이렇게 있더라고. 20몇 회짜리들이 있는데 평균 시청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새끼들 1시간 반 영상을 올렸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평균 시청 시간 6분. 전 다 봅니다. 아 그래요? 다 본 애가 몇몇 있는데 나처럼 나는 이제 3-4번 봅니다. 왜냐? 확인차 이렇게 들어가 봐요. 내가 올렸나? 하면서 이렇게 틱틱틱 가보고 올렸으면 소리랑 영상은 잘 나오는지 이제 올리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올리고 나서 한번 체크하고 화질 개선됐는지 보러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로 한 번씩 체크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나는 한 몇 초 보고 끈다 이거지. 몇 초 보고 쓱 땡겨서 몇 초 보고 몇 초 보고 몇 초 보고 나 같은 놈이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고, 보통 활용하는 애들도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 애매한 부분만 다시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볼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한데 워낙에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의획중. 자,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이런 부채꼴이 있었어요. P가 A에서 출발합니다. 아, 왜 밑에서 안 하고 위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매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뚜루루루루 움직입니다. 이때 AOP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6분의 파일 때 P의 Y 좌표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 헷갈릴 겁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얘는 세타 라디안인데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지금 문제 제시한 1초마다 2라는 변화율은 완전 상관없어요. 그럼 세타는 각이고 2라는 건 어디야? P가 A에서 출발해서 출발도 A에서 했어요. 호 AB를 따라 매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호위를 매초 2에 아하 T초가 지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호의 길이가 2t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호의 길이가 2t가 되었다. 그래서 세타의 각 속도는 각속도라 부르는데 각속도 너 건드리면 안 돼. 자, 각속도는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봐봐 어렵지 않아. 반지름 10이야. 10에다가 세타 곱해 10세타 10세타가 10배의 세타가 2t가 되었다. 즉 세타는 5분의 1t다. 세타는 5분의 1t다. 근데 이게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또 웃긴 게 이거는 그냥 뭐 세타의 t에 대한 표현이고 그래서 만약에 표현하자면 d세타는 dt로 미분했을 때 5다. 아니 5분의 1이다. 5분의 1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또 표현하기 나름인 게 나는 너의 진가로 볼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y좌표로 보면 감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게 속력이라고 하면 5분의 1이고요. 속도라고 하면 이제 해석하기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늘어났다라고 하면 5분의 1이라는 속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왜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삼각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초선 기준이 x축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시초선 기준으로 보면 각은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각을 하나의 각으로서 본다면 이 각은 P가 움직이면서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죠. 줄어든다고 본다면 너는 뭐야? 이 각 입장에서는 d세타 dt가 마이너스 5분의 1처럼 작동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상황을 설정하기 나름이야. 알겠지?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해야지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값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 10에다가 뭐를 곱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따라서 세타라는 것을 지금 주어진 상황 그대로 해결하면 전피의 y좌표 뭐로 해석했다? 내가 10 코사인 세타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그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 세타가 점점 증가하죠.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예각인 상황에서 세타가 증가하면 값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거 맞죠? 실제 y좌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P의 y좌표에 뭐야? 세타가 6분의 8일 때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럼 뭐야? 이게 y좌표거든요. 얘를 뭐 하자? y라는 값으로 두면 너를 뭐 하자? 시간에 대해 미분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dy dt는 선생님 이건 세타에 관한 식인데요. 그러면 세타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d세타 dt를 써야 되겠죠. 아니면 세타 자리에 최 5분의 1t를 대입한 다음에 그걸 먼저 바꿔놓고 t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고 미분을 하든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자체는 자 10 코사인 세타 미분 마이너스 10 사인 세타에다가 d세타 dt를 곱하고 처음에 네가 세타 대신에 선생님 저는 그냥 바로 t로 쓸래요. 5분의 t 쓰면은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10 코사인 5분의 t 사인 5분의 t 속미분한 5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항상 뭐든지 다 같게 나와요. 당연한 거겠지만 다 같게 나옵니다. 언제? 세타가 무엇일 때? 6분의 파이일 때?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너는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아하 마이너스 1이라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이라는 속력으로 감소하는 중이었다. 그 순간 감소하는 정도는 뭐 1이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선생님 글렀다 쌤은 이게 무조건 기준이죠. 그 나쁜 생각은 해요. 이게 기준입니다. 왜? x의 양의 방향이잖아. 보통 동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세타를 쓰긴 좀 그렇고 이 각을 뭐 알파라는 각이라고 했을 때 너 뭐다?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다. 내지는 뭐 2분의 파이에서 뭘 뺀 거다? 5분의 t를 뺀 거다. 그럼 너는 반지름 길이 10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한 게 10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y좌표니까 10사인 알파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쓴 거잖아. 맞죠? 세타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인 겁니다. 미분을 할 때 하더라도 대입해서 하든 뭘 하든 미분하면 결과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됐죠? 넘어는 갈게. 다음 5번. 아따 문제도 길다. 지점 O와 E 사이에는 40m라는 거리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갑은 O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쭈르르륵 3m의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을은 갑이 출발이 10초 되는 순간 10초 후에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E에서 출발해서 위로 4라는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O이라는 선분과 갑과 을을 연결한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예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갑이 출발한 후 20초 후에 세타라는 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기술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대충 이해가 됐는데요. 뭐 반드시 좌표평면을 가져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좌표평면으로서 생각해도 괜찮고 뭐 굳이 좌표평면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이라고 했고요. 이제 처음에 t초 갑이 출발한 지 t초라고 할게요. 이건 자기 취향이에요. 을이 출발한 후부터 10초 해도 되고 t초 해도 되고 갑이 출발한 지부터 t초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갑이 출발한 지 20초라고 했으니까 저는 t에 20 넣을 거라서 갑이 출발한 지 t초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취향이에요. 취향. 을이 출발해서도 됩니다. 알겠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갑은 수직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거리는 3t죠. 심플하게 t초마다 3이라는 속력으로 t초 이동했으니까 3t. 을은요 수직으로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4t NO! t-10초예요. y 갑이 출발하고 나서 10초 후에 움직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갑이 20초 움직이면 을은 10초 움직였을 거고 갑이 1분 움직였으면 을은 1분 빼기 10초 50초 움직였겠죠. 갑이 t초 움직였으면 을은 t-10초 동안만 움직인 거고 그때 움직인 거리는 4배 t-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였는데 이 세타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든 사인 세타를 구해보든 뭐 구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라. 이게 말이야. 그 좌표평면이라 생각해보니 0,-3t 알겠나? 니 40,0제? 그니 뭐고 이거 4t 마이너스 아이고 큰일 났다. 4t-40일 거란 말이죠. 참고로 제가 갑이 출발한 지 10초 후의 상황을 기술하는 건데 조금 정말 정확하게 식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 범위 나눠야 됩니다. t가 0초와 10초 사이에서는 을을 0으로 고정시켜 줘야 돼요. 안 움직일 거니까. 여기다가 막 2 넣어서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을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10초 이후의 상황만을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해야 될 20초는 10초 이후의 상황이니까. 또 뭐야 이거?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죠. 맞잖아. 세타는 기울기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걸 구하나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게 도형으로 따졌다면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 왜? 평행하니까 너도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하나의 세타에 관한 식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해 본 것입니다.
즉 탄젠트 세타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서 40분의 7t-40 40분의 7t-1이 탄젠트 세타의 값인 거죠.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린 d세타 dt를 알고 싶어요. 됐죠? d세타 dt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세타, 아우 노 세타에 대해 미분했잖아. 그럼 d세타 dt 쓱 곱해주시고 t에 대해 미분했으니 40분의 7이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고 싶은 뭐야? t가 20초였을 때죠. 아 근데 선생님 t는 없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임마 탄젠트 세타를 구해와야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세타는 얼마인지를 구해와야죠. 아 20초가 되었을 때 세타는 얼마겠구나를 구해와서 대입하면 될 텐데 아마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 나오거나 찾기 힘들었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뭐 세타 20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60이고 40인가요? 40분의 100이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20 넣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t가 20이었을 때 2분의 7였으면 2분의 5죠? 선생님 이건 탄젠트 세타잖아요. 1타C! 알겠지? 1타C! 1타C는 졸라 소중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1타C 기억해 주세요. 탄젠트 알면 시컨트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탄젠트가 무엇이었어? 2분의 5였어. 제곱하면 4분의 25요. 4분의 25를 더하면 4분의 29가 그때 당시 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이 돼요. 참 너무하는구나. 자 이거 4분의 20. 나 계산 제대로 했지? 이거 4분의 25 더하면 4분의 29 맞죠? 4분의 29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 순간 d세타 dt는 40분의 7이어야 하니까 t가 20이었을 때 d세타 dt는 얼마일 것이다? 29분의 290. 아 헷갈려. 290분의 7 맞죠? 와우. 답이야 이게? 너 어디 계산 잘못했나? 왜 이렇게 숫자가 더러운 게 나오니? 맞아요. 야 맞아. 역시 우리 정석 배려심 1도 없군요. 예쁜 숫자. 아 나 순간 2분의 5 나오길래 제곱해서 더하면 잘하면 4분의 49랑 뭐 이렇게 7이라도 약분 되나? 이 생각했는데 그런 건 1도 없었고요. 근데 꼭 탄젠트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새끼가 제일 쉬우니까 금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우리 이제 부정적분, 적분이란 걸 좀 해보자.